사례자님 자체가 열심히는 살았다마는 본인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 옷들 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옷들 아닌가요?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싫은 것보다도요, 이 아이가 싫어요. 본인은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 아빠가 안 그러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높은 팔자인 거 아시죠? 팔자가 좀 세다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어찌 보면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팔자고, 아이들이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또한 본인 손으로 못 키우는 팔자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식 남의 손에 떠나야 되는 그런 팔자이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팔자 자체에 어찌 보면 결혼이 2번, 3번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이 계실까요? 네, 지금 있어요. 그분 성씨? 박씨.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님이 다시 혼인문이 좀 열려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본인 또한 이것저것 안 재는 사람이라고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좀 예민하기는 해요. 자체가 어찌 보면 촉도 빠르고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 장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본인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례자님 자체가 열심히는 살았다마는 본인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점을 봤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한테 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분 자체는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례자님이 없어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다만 본인에겐 이 사람이 없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좀 돈은 조금 있다고는 했는데 사실 고생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돈은 모아놓은 거 없이 계속 이렇게 세월만 보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본인이 돈을 못 번 건 아니었거든요. 네, 돈 많이 벌었는데 들어갈 때가 너무 이제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본인에게 귀인은 맞죠. 그쵸? 서로 기인 아닌가요? 이 사람하고? 서로 귀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본인에게 오는 귀인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은 본인이 좀 말도 예쁘게 잘하고, 지금은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몸을 사리는 건 있지만요, 굉장히 날카로운 기질이 강한 분이에요. 본인 한번 화가 나면은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유지시키려면은 본인 또한 조금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장꾀에 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좀 벌었어요. 네. 벌었는데 버는 대로 계속 나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벌기도 많이 벌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멍이 자꾸 생기더라고, 살면서. 우리 사례자분 자체가 물론 현실적으로 뭐 돈이 드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아까 들어오시면서 제가 잠깐 봤는데 본인 옷들 다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옷들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입고 다니는 건 좀 괜찮게 입고 다녀야죠. 그렇죠. 물론 입고 다니는 건 괜찮게 입고 다니는 게 맞는데 그런 게 한두 개가 쌓이다 보면은 여러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돈이 나가는 구멍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돈복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 돈을 본인이 다 쓴 거지 본인이 절대로 돈을 못 모을 팔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는요, 어느 정도 본인 분수에 맞춰서 입고 본인 분수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본인이 정말 100을 벌어서 100을 다 쓰는 거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남한테 꼬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돈이 안 모였냐 라고 푸념을 하신다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신 걸까요? 아니 사실 저도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 그냥 떠돌기도 그렇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도 그렇고 한 남자도 정착하고 싶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남자한테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약간 지적 장애 그런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성인이 됐고 그 애를 차라리 전문적으로 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끼고 사느니. 근데요, 우리 사례자님 뭐 이것저것 당연히 결혼에 있어서 신경 쓸 게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스스로 뭐 아이를 하루 종일 케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분은 본인 딸을 책임지실 분이지 그냥 딸을 내버려 될 분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예비 남편분께서 따님을 시설에 안 보내고 계속 집에서 케어를 했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사람 또한 이 딸에 대한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분이긴 해요. 부모가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꼭 시설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집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불편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본인은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거 아닌가요? 본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자체가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싫은 것보다도요, 이 아이가 싫어요. 본인이 이 아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이 남편분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닌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시설에 맡기면 그러니까 굳이 애 아빠가 안 그러겠다는데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점을 보러 온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떨어뜨려 놓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저한테 면죄부로서 운적으로 봤을 때 이 딸과 떨어져 살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유도신문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난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케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본인이 남자랑 정말 결혼을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5년, 짧으면 3년이에요. 본인 그 입으로, 본인 그 본능으로 인해서 이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항상 장깨 부리다가 본인에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신다고요. 정말로 이 남자분과 오래 가고 싶고 정말로 내가 이 남자한테 기대고 싶다면은 이 남자의 허물 또한 본인이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물론 아이가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저도 조심스러워요. 본인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본인이 치우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외로운 거예요. 지금 새 가족을 만든다면은 본인이 새 가족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 남자의 트집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작년 봄서부터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느껴져요. 내년부터는 좀 일이라도 잘 찾으셔서 본인 거를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5, 6월 지나서는 본인이 그래도 새로운 일을 잡는 기운 또한 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한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남자분과도 더 오래가는 관계로 남을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